반사회적 법률에 우리 지난 시간에 보셨던 거 마무리 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01페이지 보시면 첩계약 문제 정리라고 동그라미 4번이 있습니다. 첩계약 문제. 요 기본 구조가 아주 중요합니다. 기본 원리가, 요 기본 원리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할아버님이 첩에게 아파트를 하고 현금을 선지급했다면, 아파트하고 현금을 선지급했다면 이거는 할아버지 쪽에서 찾아올 수 있다 없다고 그랬어요? 찾아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아파트를 무슨 급여라고 그래요? 불법 원인 급여. 같이 해보세요. 무슨 급여? 불법 원인 급여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용어가요. 불법 원인 급여물은 돌려받는다 못 돌려받는다? 못 돌려받는다. 돌려받게 되면 또 딴짓 또 할까봐 못하게 원천봉쇄 한 거예요. 예. 자, 여기서 구별할 게 있어요. 구별할 게. 첩관계를 유지하는 거. 끊으려고 그래요? 유지하려고 그래요? 기억 보세요. 첩관계를, 부첩관계를 뭐 하는 대가? 유지하는 대가로 아파트를 증여하는 계약. 아파트 증여 계약. 이거는 유효, 무효? 무효. 첩관계 유지하는 거죠? 하면 안 되지, 이거. 하면 안 되지. 검은 거래니까 무효다, 이거. 이건 무효다. 첫 번째 네모입니다. 첫 번째 네모.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본처가 사망하면 호적에 뭐 하기로 하는 거? 입적하기로 하는 거. 본처가 죽으면, 여기 할머니 죽으면, 본처가 죽으면 이 첩을 뭐 하기로 하는 거? 입적시켜줄게. 호적에다 입적시켜주겠다라고 계약하죠? 그것도 무효입니다. 호적에 뭐 하기로 하는 거? 입적하겠다고 하는 계약. 유효, 무효? 요것도 무효입니다. 똑같아요. 이거 반사회적이에요. 그럼 여기서 애도 낳잖아요. 애 낳죠? 그럼 애를 여기다 입적해줄 의무가 있어 없어요? 입적해줘야 돼, 안 해줘도 돼, 할아버지가? 왜? 무효니까 이거 안 해줘도 돼요. 예, 사생화 된 거죠. 이제 사생화 된 거예요. 그 다음, 디귿번. 디귿번은 그 세 번째 거는 좀 이따 하세요. 별표하고요. 그 네 번째 거 볼게요. 첩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뭐 하면서? 단절이요. 단절에다가 별표하세요. 단절. 단절에다 동그라미요. 이건 유지고요. 여기는 뭐 하는 거예요? 단절하기로 하면서 뭐 주기로 했어요? 양육비, 양육비 지급하기로 했어요. 이거는요? 무효가 아니라 유효야, 이거는. 뭔 차이예요, 그러면? 요거는 유지하는 거고요. 첩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거고, 밑에는 단절하는 거, 끊는 거예요. 첩관계 끊으면서 뭐 주기로? 양육비 넣어주기로 한 거예요, 달달이. 달달이 양육비 지급하기로 하는 거. 이건 반사회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는 유효입니다. 이건 유효. 그죠? 예. 어느 경찰서장님이 미용실을 갔어요. 미용실을. 단골 미용실. 근데 그 미용실 원장님하고 눈이 맞았어요. 그래 불타는 사랑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애까지 낳았어요. 애까지. 그러다 보니까 본처한테 들켜 안 들켜요? 들켰죠.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들켰어요. 그죠? 그래서 본처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남편하고 미용실 원장을 붙잡아다가 뭐라고요? 그만둬라. 그죠? 그래 그만두면서 남자가 이제 그 미용실 원장님한테 뭐를 써준 거예요? 나 헤어지겠다. 대신에 애들 뭐 주겠다고요? 양육비를 지불하겠다. 달달이. 월 300만 원씩 양육비 대주기로 각서를 쓴 거예요. 이거 무효다, 유효다? 유효. 그럼 이거 줘야 돼, 안 줘야 돼, 달달이? 요건 줘야 돼, 요거는. 이거는 안 돼, 이거. 유지하는 건 안 돼요. 그죠? 첩관계를 유지하면 우리 사회 질서가 어떻게 돼요? 물란해져. 그래, 이거는 무효야, 무효. 이건 안 줘도 돼. 이거는 첩관계 유지요, 단절이요? 이제 구별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다음. 103조 관련 주의할 판례가 있어요. 주의할 판례 중에 첫 번째 거 보세요. 1번. 합수부 강요로 재산 증여 사건이에요. 누가 강요를 했어요? 옆에다 써보세요. 이렇게요. 갑이.
이 갑한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어요. 부당한 압력 행사. 부당한 압력.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강요라고 그래요. 강요를 한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적법한 거예요. 부당한 거야. 부당한 압력을 해가지고 압력 행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이 사람한테 네 재산을 어떻게 해라? 재산을 국가에다가 뭐 해라? 헌납해라 라고 그런 거죠. 국가에 헌납해라. 국가에 헌납해라 라고 그런 거예요. 국가에 헌납시켜라. 안 하면 너 해코지 하겠다. 너나 네 가족 해코지 하겠다. 여기가 누구예요? 합수부예요. 합수부. 전두환 씨가 만드는 거예요. 그죠? 예, 군사정권 시절이에요. 군사정권 시절에. 여기서 겁을 먹어야 안 먹어 지금? 겁을 잔뜩 먹죠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재산을요. 이 재산을 국가에다 어떻게 했어요? 재산을 국가에다가 증여를 헌납한 거예요. 국가에 뭐 했다? 증여했다 이거죠. 증여 표시를 한 거예요. 증여 표시를. 자발적으로 준 거예요. 어쩔 수 없이요. 강압. 부당한 압력에 의해서 재산을 일로 국가에다가 증여로 넘긴 거예요. 증여로. 억울해 안 억울해 지금? 억울하죠 지금. 예. 국가기관 여기 겁먹어가지고 내가 준 거야 이쪽으로. 그럼 이 부당한 압력 행사는 누가 한 거야? 누가? 국가기관이 압력 행사한 거죠? 그럼 이거는 이 증여한 거는 반사회적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예, 이 증여는 부당한 압력에 의해서 증여한 거죠? 그럼 이거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예요. 무슨 의사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서 거기다 써볼 거예요. 무슨 표시요? 하자. 왜요? 강압에 의해서 준 거죠. 부당한 압력으로 의사표시한 거니까 의사표시가 정상적으로 됐어요. 하자가 있어요. 하자 있죠.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이거는 뭐냐? 취소사유예요. 무슨 사유? 취소사유다. 취소사유. 취소로 처리해야 돼요. 취소로. 근데 취소는요. 알아두실 게 이 증여를 했잖아요. 10년. 증여하고 나서 10년 지나면 취소를 못해. 몇 년 뒤에요? 10년 지나면 뭐가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뭐를 못한다? 취소권이 소멸돼 버립니다. 뭐가 소멸해요? 취소권이 소멸돼 버립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거는 무슨 사유다? 취소사유예요. 취소사유.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한 거니까. 문제는 이게 이 증여가 이 강압의 압력에 의해서 재산을 증여한 게 반사회적이냐 아니냐 이거죠.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의 차이는 뭐예요? 기억은 뭐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사표시라고 했어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취소사유는 돼도 뭐는 아니다?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사회적이라는 거는 뭐예요? 거래가 반사회적인 거여야 돼요. 그죠? 근데 이거는 강압으로요. 압력에 의해서 증여를 한 거지 반사회적인 거래는 아니라고 우리 판례는, 우리 대법원은 판단을 한 거예요. 이 차이하고 이 차이가 달라. 요거하고 달라요. 그걸 하나 정리를 하고 갑니다. 1번.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3번.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명의신탁이 나와요. 명의신탁 행위 별표. 명의신탁 행위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처벌은 됩니다. 뭐는 돼요? 처벌. 벌은 받아 벌. 처벌돼요. 근데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므로 거기 밑줄 그으세요. 뭐는 아니에요?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에요. 그럼 불법원인 급여 밑줄 그으세요. 무슨 급여?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 이거 보세요. 옆에다 한번 써보세요. 중요해요,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여기가 신탁자, 여기가 수탁자. 전두환 씨가 누구한테요? 처남한테 어떻게 했어요? 땅을요? 명의를 맡겨놨어요. 명의를 맡겨놨어요. 그걸 무슨 신탁? 명의 신탁을 한 거예요. 명의 신탁. 명의 신탁하기로 약정을 했어요. 누구랑? 전두환 씨랑 처남이랑. 그죠? 예. 그럼 등기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등기를. 이 땅 등기를. 처남 앞으로 등기돼 있죠? 처남에게 뭐가 돼 있어요? 등기가 돼 있어요. 땅이요. 땅 등기가 처남 앞으로 등기 명의가 되겠습니다. 등기 명의가. 이걸 명의 신탁이라고 그래요. 명의 신탁. 근데 이 명의 신탁 약정은, 이 명의 신탁을 한 거는 처벌돼야 안 돼요? 처벌은 돼요. 처벌. 명의 신탁한 거는, 이 명의 신탁 약정은 뭐에 위반된다는 거예요? 뭐 위반? 강행법규를 위반한 거다 이거죠. 뭐를 위반했다? 강행법규를 지켰어요? 위반했어요? 위반했다 이거. 강행법규 위반이니까 뭐가 돼요? 처벌은 돼요. 처벌. 옆에다 써보세요. 뭐 위반이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둘 다 처벌돼요 이거. 그죠? 둘 다 처벌됩니다 이거. 뭐 위반이라서 그래요? 법규 위반이에요. 뭐 위반? 법규 위반입니다 이거. 실명법이라는 법규를 위반한 거예요. 법규 위반이니까 처벌됩니다. 오케이요? 그런데 이 명의신탁은 조심할 게 뭐냐? 조심할 게 이거예요. 반사회적 행위예요? 아니에요? 강행법규 위반이에요. 반사회적 행위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요게 중요한 거 이게. 예, 첩관계나 부정한 청탁 이런 겁니다. 그럼 여기서 구별 잘 하셔야 돼요. 구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기억은 뭐를 위반한 거예요? 법규 위반이고 밑에는요. 이게 틀린 거예요. 이거하고 이게 틀린 거예요. 공부를 안 한 분은, 민법 공부를 안 한 분은 이거 구별을 못 하거든요. 못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걸 구별해야 돼요. 뭐를 위반한 거하고? 법규 위반하고 반사회적 행위는 틀린 거예요. 오케이요? 그럼 명의신탁은 뭐는 위반해도요? 법규 위반으로 처벌되고 벌금 봅니다. 근데 뭐는 안 해요?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다. 그럼 이게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라는 말은 이 전두환 씨는 처남에게 등기 넘어간 거 이거. 땅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여기가 중요해요. 이게 만약에 뭐라면? 반사회적 행위라면 못 찾아오잖아 이게.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첩에게 명의신탁을 한 건 뭐예요? 명의신탁한 거는 명의신탁으로 줬다면 뭐야 이거는? 강행법규 위반이죠. 반사회적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예요? 아니에요? 예? 법규 위반이죠. 근데 뭐는 안 해요?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란 말이에요. 첩에게 명의신탁을 한 거. 그럼 똑같아요 이게. 전두환 씨가 처남에게 명의신탁한 거는 법규 위반으로 처벌은돼도 뭐는 아니에요? 반사회적 행위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라가 왜 중요해요? 이게 뭐라면? 반사회적 행위에 뭐하면? 해당되면 어떻게 돼? 해당되면 어떻게 돼요? 못 돌려받아 이거. 못 돌려받아요.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못 찾아옵니다. 그럼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면 뭐 할 수 있어요? 찾아옵니다. 이 차이예요. 예, 처벌만 받는 거 이게 법규 위반으로 벌금만 두드려 맞아요. 교도소 가고. 찾아올 수는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는 할 수 있어요? 법을 위반했으니까 처벌은 돼도 찾아는 와 이건. 근데 뭐에 해당되면?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면 뭐 해버려요? 못 찾아와요. 그럼 우리 대법원은 이 명의신탁을 뭘로 취급해요? 이 명의신탁을? 반사회적 행위인 걸로요? 아닌 걸로? 위에 걸로, 위에 거. 이 위에 거. 요걸로 본다는 거예요. 밑에가 아니라. 그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반사회적 행위냐 아니냐. 오케이요? 첩계약은 뭐에 해당해요? 첩계약은?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못 찾아와요. 명의신탁은? 반사회적 행위?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요? 그럼 수험생이 부정한 행위 해달라고요. 부정행위 해달라고 돈 준 거는 뭐예요? 그거? 반사회적이죠. 그거는요? 못 찾아옵니다. 오케이. 이제 감 잡았어요. 자, 거기까지 보시고요. 거기까지 보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천천히 볼게요. 나머지는 나중에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 보세요. 102페이지 뒤로 넘겨서 쌍괄호 3번이요. 반사회적 행위의 효과. 3번에 보면 반사회적 행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효과라고 돼 있어요. 10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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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에 반사회적 행위의 효과. 효과 위에다 쓰세요. 반사회적 행위의 효과. 반사회적 행위의 효과. 거기에 이행전이라고 돼 있어요. 이행전이면 유효요, 무효요? 무효죠? 무효. 그럼 이행전이면 절대적 무효니까 옆에다 쓰세요. 이행전이 전이죠? 그럼 돈 보냈어요? 보내기 전이에요? 그럼 쓰세요. 옆에다. 무효니까 뭐예요? 돈을 지급할 채무가 없다. 주기로 한 돈을 줘야 돼요? 안 줘도 돼요? 돈을 지불할 뭐가 없다? 채무가 없다. 채무가. 돈 안 지불해도 되는 거예요. 왜요? 무효니까. 이때 옆에 보니까 절대적 무효라고 있어요.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이 절대적 무효라는 거는 뭐냐? 옆에다 쓰세요. 모든 사람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 모든 사람에게 뭐 할 수 있어? 무효라는 거를 주장할 수 있는 것. 그걸 무슨 무효라고 그래요? 절대적 무효라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적 무효. 누구한테 주장해요? 모든 사람에게 무효를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없어요? 있어요? 있는 거. 주장할 수 있는 거. 그걸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라고. 이거 절대적이다라는 거죠. 절대적. 한 사람한테만요? 모든 사람한테요? 세상 모든 사람한테 이건 다 무효야. 다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이요. 이행 후 보세요. 이행 후에는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돼요. 무슨 급여가?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돼서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따라 이미 이행한 후에는 불법 원인 급여 이론이 적용된다. 따라서 103조에 위반하여 뭐를 한 사람? 급여를 한 자. 네모. 급여를 한 자. 급여를 한 자가 뭐야? 급여자. 준 사람이죠? 뇌물을 준 사람, 부정한 청탁을 한 사람은 상대방을 뭐라고 그래요? 수익자. 상대방을 뭐라고 그래요? 수익자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거기 밑줄으세요.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 소유권에 기해서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그죠? 그럼 거기다 써보세요. 밑에 있네요. 급여물의 소유권은 누구 몫이 돼요? 누구 몫? 상대방이 차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 거기다 쓰세요. 아파트는 누구 거? 아파트 소유는?
첩소유. 아파트는 첩소유가 된다. 끝. 거기다 쓰세요. 아파트는 누구? 첩소유. 아파트는 누구 소유? 첩소유가 된다. 결론입니다. 예, 못 돌려받습니다. 그래? 결론이요. 103조의 결론이 뭐예요? 103조의 결론이? 반사회적인 거래하면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그러니까 103조를 이렇게 말하는 거. 뭐라고요? 착하게 살자. 쓰세요. 거기다 뭐라고요? 우리 착하게 살아요. 그죠? 이런 거래 하지 말아요. 검은 거래, 첩거래 이런 거 하지 말아요. 부정한 청탁 이런 거 하지 마. 하면 못 찾아와 이거. 거래하지 말아요. 그래 어떻게 하라고요? 착하게 살아요. 라는 게 103조의 교훈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거기 사례 보세요. 사례. 갑이 급여자예요. 남 위에다 쓰세요. 회장님. 을은 누구요? 첩이라고 돼 있죠? 첩은 수익자예요. 거기다 쓰세요. 화살표 이렇게 연결하세요. 뭐를요? 아파트. 아파트를 하나 그리세요. 아파트 이렇게. 아파트를 증여로 줬어요. 아파트. 이거 찾아와야 이 아파트를 무슨 급여라고 그래요? 불법 원인 급여. 무슨 급여? 불법 원인 급여라고 그래요. 불법 원인 급여. 돌려받는다,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죠. 못 찾아온다. 이게 결론이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셨고요. 그 다음에 이중매매, 둘째 이중매매 볼게요. 자, 지금 우리는 어디를 하느냐? 여기를 하고 있어요. 법률행위 중에서 법률행위의 목적을 보고 계시고요. 목적 중에서 네 번째에 해당하는 타당성을 보고 있어요. 그 타당성에는 첫째가 103조예요. 103조. 두 번째가 이중매매입니다. 이중매매. 세 번째가 104조. 세 개를 보는 거예요. 세 개. 자, 거기서 이제 이중매매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중매매. 지금까지 보는 게 103조예요. 103조고 지금 보는 데가 무슨 매매? 이중매매. 그럼 매매를 한 번 한 거예요? 이중으로 한 거예요? 이중으로 했다고 그래서 이중매매. 이중계약이에요. 이중계약. 무슨 계약? 이중계약을 한 게 이중매매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종종 이거 마주치게 돼요. 그림이 있으니까요. 그 그림을 참고로 해서 옆에다 그려 넣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기본적인 건 그려져 있어요. 자, 볼게요. 갑이 아파트를 매도하는 매도자이십니다. 매도자. 을은 저 아파트를 사기로 맘먹었어요. 매수자. 얼마에 계약을 했느냐? 6억에 계약을 했어요. 6억에 뭐를 했어요? 매매 합의를 했어요. 매매 합의. 그럼 여기는 아파트 주고요. 아파트 주고 여기는 돈 6억 주면 됩니다. 그죠? 매매 합의를 했어요. 매매 합의. 근데 우리는 합의만 가지고 소유권 넘어와요? 안 넘어와요? 등기를 넘겨줘야죠. 등기를 쳐야만 자기가 소유자가 됩니다. 그럼 뭐만 된 거예요 지금? 계약만 된 거예요. 뭐만? 계약만 된 거지 아직 뭐는 안 가져온 거예요? 등기는 하기 전입니다. 매수자, 얘가 1매수자예요. 얘 앞으로 뭐 하기 전이에요? 계약은 했으나 뭐는 했으나? 계약은 했으나 뭐 하기 전에 일로요? 등기를 하기 전입니다. 등기 전. 계약만 했고 뭐 하기 전이에요? 등기를 일로 가져오기 전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그럼 계약금은 들어갔겠죠? 계약금 들어갔어요. 그죠? 근데 얘가 이 집을 누가 또 살려고 그래요? 병이 와서 또 살려고 그래. 병이. 저 아파트가 위치가 좋으니까 목이 좋으니까 병이 와서 또 사겠다고 찌르잖아요. 얼마예요? 더 주겠다는 거죠. 얘가 8억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8억 줄게. 8억에 사겠다고 얘가 제시를 했어요. 저 그럼 매도자가 흔들려 안 흔들려? 흔들리죠. 얘는 6억이고 얘는 8억이죠. 그죠? 여기서 하나 꼭 유념할 게 있습니다. 상식으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을이 뭐만 받았다면? 계약금만 줬다면? 뭐만 찔렀다면? 계약금만 뭐한 상태다? 줬다. 계약금만 준 상태다.
그럼 갑은 병하고요. 이중매매를 또 해도 돼야 안 돼? 매매를요. 해도 됩니다. 이거는. 이쪽으로 이중매매를 해도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한테 등기를 넘기죠? 8억에 넘깁니다. 왜? 돈이 벌잖아. 2억이 더 생기는데. 그럼 얘한테 어떻게 하면 돼요? 계약금에 몇 배 주면 돼요? 2배. 2배 배액하면 돼요. 일로 2배 주고 이 계약은 파기하면 돼요. 따라서 뭐만 받은 상태면? 계약금만 준 상태면 갑은 어떻게 할 수 있다? 몇 배 주고요? 계약금 2배 주고 파기하면 됩니다. 갑은 2배 주고 뭐 할 수 있다? 해약하면 됩니다. 해약할 수 있다. 이거 해약을 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일로 넘기면 돼. 이제. 뭐만 준 상태면? 계약금만 준 상태. 그런데 뭐가 들어가면? 중도금이 지불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뭐가 지불되면? 중도금 지불한 상태면. 갑은 해약을 해요, 못 해요? 해약을 못 해, 이거 해약을 못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을하고 이제 갑하고 싸움이 붙는 거죠. 자, 이때 갑이 등기를 누구한테 주고 싶어요? 병에게 주는 거죠. 그럼 계약은 몇 번 한 거예요? 한 번 한 거예요? 이중으로 한 거예요? 이쪽으로도 매매가 된 거고 일로도 매매가 된 거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중매매. 이걸 1매매, 이걸 2매매라고 그래요. 이중매매가 된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중계약이라고 그래요. 이중계약. 또는 이중매매. 그죠? 예. 우리가 가끔 언론에서 보는 게 이거예요. 그죠? 어떤 운동선수가 계약을 어디로 해요? A구단이랑 계약을 해요. 계약을 A구단이랑 먼저 했죠? 했는데 또 어떻게 해요? 다른 구단하고 또 계약을 해요. 그럼 무슨 계약이 돼요? 이중계약이 돼요. 마찬가지로 모텔런트가 모 화장품 회사하고 계약을 먼저 했다 이거죠? 했는데 다른 회사가 또 연락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계약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중계약이에요. 계약은 돼야 안 돼요? 됩니다. 계약은 이거 할 수 있어요. 이 매매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거보다 이게 비싸니까 등기를 어디로 줘요? 병을 이매수자라고 그래요. 무슨 매수자? 이매수자. 얘 앞으로 뭐를 넘기면? 아파트를 이전해주면 등기를 이전해주면 아파트는 누구께 되는 거예요? 병거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얘가 등기를 가져가면 아파트는 병거가 되는 거예요. 이때 그럼 요 매매가 이중으로 됐죠? 그럼 요 이중 매매는 요 두 번째 매매 이게 먼저 된 거고 이게 나중된 거야. 이게 만약에 3월달이었다. 이거는 3월달, 이거는 7월달이었다. 이중매매죠. 이 매매는 저 이중매매, 이 등기 이전한 거는 법적으로 이렇게 돼요. 원칙적으로 이중매매는 유효입니다. 유효.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다. 유효. 허용됩니다. 이거. 원칙적으로 이중매매는 무효다, 유효다? 유효다. 그러면 누구 차지가 되는 거야, 이거? 이 아파트는 누구 거예요? 병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 소유? 이매수자가 소유자다 이거죠. 누가? 이매수자가 뭐가 된다? 소유권자다. 유효니까, 이게 유효니까 누구 거예요? 이매수자가 소유권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럼 어떻게 돼? 1매수자는 그럼? 내가 먼저 계약을 했는데 3월 달에. 그럼 얘는 계약을 누구랑 한 거야? 1매수자는. 갑. 얘가 장윤정이다. 그럼 장윤정이다 그러면 장윤정한테 가서 따지는 거예요. 장윤정이한테 가서 뭐 할 수 있어요? 아파트 달라고 하는 거죠. 왜? 내가 계약을 하고 중도금까지 줬잖아. 뭘 줬어요? 중도금 줬죠? 그죠? 그러면 얘가 잔금을 치르면서 뭘 달라고 그래요? 아파트 넘겨달라.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따지죠. 왜? 내가 계약했잖아. 그죠? 근데 아파트가 있어요. 일로 넘어갔어. 일로 넘어가 버렸어. 그럼 갑은 이 장윤정이는 아파트를 일로 넘겨 못 넘겨? 못 넘기게 됩니다. 왜? 일로 줬기 때문에 얘는 일매수자에게 뭐를 줄 수 없어요? 아파트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아파트를 줘요? 못 주게 돼? 일로? 못 주는 상황이 돼요. 왜? 일로 줘버렸으니까. 그래서 아파트 이전 의무, 아파트 무슨 의무? 이전시켜줄 의무는
불능이 돼버려. 이행불능이 돼버려요. 줄 수 있어요? 못 줘, 일로? 못 주게 돼요. 그래서 을은 갑에게 그럼 뭘 요구해요?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갑의 소유권 이전 의무. 무슨 의무? 갑이 을에게 뭘 줘야 돼요? 소유권 뭐 해줄 의무? 이전시켜줄 의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시켜줄 의무는 지금 아파트가 갑에게 있어요? 병에게 넘겼어요? 병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일로. 병에게 넘어갔어요. 일로. 그럼 이 아파트 이전 의무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행불능이 된다. 무슨 불능? 불능이 돼버려요. 불능 상황이다. 이행불능 상황이 돼버립니다. 무슨 상황? 이행불능 상태가 된다. 이행불능 상황이 돼요. 이행불능 상황. 그럼 을은 그럼 갑에게 뭘 요구해요?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손해배상. 야, 이거 네가 소유권 나한테 못 주지? 그럼 뭐 물어줘? 집 손해배상해. 나한테 아파트값 손해배상 해달라고. 이거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매매를 하면 아파트는 누구 거가 된 거야? 이 아파트는 누구 거? 병이 주인이 된 거예요. 얘가 주인 된 거야. 그럼 을은 어떻게 하고요? 을은 아파트 주인 된 거예요? 주인 안 돼요? 주인 안 되고 갑에게 뭐만 요구해요? 손해배상 요구하고 땡치는 거예요. 손해배상 요구하고 땡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을은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는 누구 거예요? 임의수자. 병이죠. 병이 소유자가 됩니다. 병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됩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 이중계약을 하면 을게 아니라 누구 거 돼요? 병거가 돼요. 병거가. 원칙적으로 유효고 병소유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판사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예외적으로요. 이게 원래는 유효인데 예외적으로 이매수자가 적극가담하면 누가요? 이 매수자가 이 매매를 두 번째 매매를 얘를 꼬셔가지고 했다. 꼬셔서 한 걸 뭐라고 그래요? 적극가담하면. 무슨 가담? 적극가담을 했다 이거죠. 적극가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와 그래. 이게 적극가담할 때는 뭐가 되느냐? 무효가 돼요. 무효 처리가 돼요. 뭐가 된다? 무효가 됩니다. 이게 왜 무효냐? 반사회적 행위라다. 무슨 행위? 이게 반사회적 행위다. 언제만요? 언제만 무효? 적극가담한 때만. 뭐 한 때만? 적극가담한 때만 무효입니다. 적극가담은 뭐예요? 해유한 거예요. 뭐 한 거? 해유를 했다. 권유를 했다. 적극가담하면 그때는 무효다. 무효. 그럼 질문 드릴게요. 그럼 요거 이제 이거 구별하는 거예요. 유효냐 무효냐 이거예요. 여기는 유효 무효.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유효. 언제만 무효? 언제만? 적극가담. 얘가 얘 꼬셨을 때 나한테 팔라고 꼬셨을 때 그때만 이 매매가 무효가 돼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 이거는 보세요. 장윤정이가 을하고 뭐를 했어요? 이미 3월 달에 매매 계약을 6억에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중도금까지 얘가 줬어요. 그죠? 등기만 안 했고요. 그때 병이 어떻게 했어요? 갑한테 꼬신 게 아니라 갑이 장윤정이랑 을이하고 계약이 된 거를 이 병이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요? 알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중매매를 했어요. 이중매매. 그럼 어떻게 돼요? 알았죠? 알고 있었어요. 얘가 알면서
얘가 장윤정이랑 이미 3월 달에 계약이 됐구나. 됐죠? 알면서 얘가 이 매매를 했어요. 적극 가담한 거예요? 그냥 알고만 있었어요? 알면서 한 건 뭐라고 그래요? 단순 가담이라고 그래요. 무슨 가담? 단순 가담. 이건 단순 가담이고 밑에는 무슨 가담? 틀려 이게. 알고 있는 건 무슨 가담? 단순 가담이에요. 이건 단순 가담. 이거는요. 해유해야 적극 가담이에요. 해유 꼬시면 적극 가담이에요. 그럼 이건 적극 가담한 거예요? 단순 가담이야? 그럴 때는 유효가 돼요. 아, 이게 다르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얘가 이중매매 된 거를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 계약을 하면 뭐가 돼요? 유효. 그럼 아파트는 누구 거야? 아파트는 병거예요. 이거 병거가 돼요. 병소유예요. 알면서 하면 무슨 가담? 단순 가담. 적극 가담하면 해유, 무효입니다. 됐어요? 아, 그래서 이중매매가 요 두 번째 매매가 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틀리네. 그죠? 어떻게 해야 이게 무효가 돼, 이게? 단순 가담이야, 적극 가담? 적극 가담 해야만 이게 뭐가 돼요? 무효. 반사회적인 게 돼, 이게. 이게 반사회적인 행위가 돼요. 무효로. 됐나요? 아, 네. 그래서 이중매매는 원래 안 돼요? 원래는 돼요? 원래는 유효인데, 언제만? 예,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두 개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원칙하고 예외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봅니다. 내용이 많아요. 다음, 불공정한 법률행위요. 셋째 보세요. 셋째. 불공정한 법률행위. 105페이지에서 105페이지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기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일명 뭐라고 그래요? 폭리행위라고 그래요. 폭리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무슨 행위? 폭리행위라고도 일컫습니다. 한쪽이 폭리를 했다. 폭리를 일방적으로. 이중매매는 거래를 이중으로 한 거예요. 이중거래를 한 거고. 이거는요. 공정해요? 불공정해요? 불공정한 거예요. 거래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거기다 써볼까요? 백사조가 뭐냐? 조문을 써볼게요. 조문을 써봅시다. 거기 조문 써보세요. 조문.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조금이에요? 현저히요? 현저히 뭐를 잃었어요?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다. 앞에다 절대적 무효다.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가 무슨 뜻? 당사자한테만이요? 모든 사람한테? 세상 모든 사람한테 이거는 다 무효야. 싸그리 무효야. 싸그리. 그걸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세상 모든 사람한테 다 무효입니다. 요걸 뭐라고 그래요? 요걸 주관적 요건이라고 그래요. 이걸 무슨 요건? 주관적 요건. 옆에를 뭐라고 그래요? 객관적 요건. 됐나요? 예.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입니다. 여기서 궁박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거. 궁박이라는 게 궁하다 이거죠. 궁하다. 돈이 쪼들리는 거죠. 돈이 너무 없어. 새끼 끼니도 안 돼. 끼니도. 그걸 뭐라고 그래요? 경제적인 거.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돼요. 둘 다 포함해요. 둘 다 돼요. 이건 돈이 쪼들리는 거고 이거는 정신적으로 쪼들리는 거예요. 궁바. 경솔했다. 신중하지 못하다. 그죠? 경솔했다. 신중하지 못하게 한 게 경솔이죠. 무경험은 뭐냐면 여기서 무경험은 사회생활 일반적인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회생활 일반적인 뭐의 부족? 경험 부족을 무경험이라고 그래요. 사회생활 일반에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나이 50입니다. 나이 50이면 경험 부족이 아니에요? 아니죠. 경험 많죠. 사회생활 경험 많은 거죠. 그럼 이것만으로 돼요? 객관적 요건을 갖춰야 돼요? 객관적 요건은 뭐예요? 조금이요, 현저히요? 현저히 공정을 잃었다. 그러면 그게 무효로 처리되는 게 백사조예요. 예.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사례를 가지고 볼게요. 사례로. A가 가지고 있는 땅이요. 이 땅이 시가 10억입니다. 10억짜리요. 10억. 10억을 받고 팔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한 거냐? 궁해서요. 너무 궁해가지고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궁해가지고 급해요. 너무 급해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했냐면 얘한테, 이 매수자한테 10억을 받아야죠. 급한 일이 생겼어. 너무 급한 일. 그래 어떻게 했어요? 반값에 팔았어. 반값도 안 되게. 4억에 팔았다. 4억에. 4억에 뭐가 된 거예요? 매매를 해버린 거야. 매매를. 터무니없죠? 그죠? 예. 그럼 이 매매가 불공정해서 공정을 잃어서 무효로 되려면 뭐를 갖춰야 돼? 뭐? 객관적 요건만으로 돼요? 주관적 요건이요? 다 갖춰야 돼. 이거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돼. 자, 그럼 이 매매를 따져볼게요. 이 매매를 분석을 해볼게요. 그럼 매도자가, 이 매도자가 이분한테 주는 건 뭘 주는 거예요? 땅 주는 거죠? 땅 넘기는 겁니다. 땅을 넘기고 얼마 받는 거예요? 4억을 얘가 받는 거예요. 얘한테 받는 거예요. 이거 4억 받는 거죠. 얼마 주고? 땅 주고요. 땅 넘기고 뭐 받아요? 4억을 받는 거죠. 이 땅 넘겨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땅을 뭐라고 그래? 땅을? 급부라고 그래. 급부. 땅을 뭐라고 그래요? 급부. 땅입니다. 땅. 4억은요? 땅에 대한 뭐예요? 반대급부. 무슨 급부? 반대급부라고 그래. 이 4억을 무슨 급부? 반대급부입니다. 반대급부. 반대급부가 돈입니다. 돈. 그죠? 여자가 아침에 밥상 차려줍니다. 그죠? 설거지 해주고 옷 데려주고 해요. 그게 급부죠? 그럼 반대급부로 뭐 받아요? 남편한테? 월급 받아. 월급 일로 가져와. 왜 이번 달에 월급 모자라? 죽을래? 그죠? 급부는 뭐를 해주고요? 밥 지어주고 설거지 해주고. 그죠? 반대급부로 남편한테 뭘 챙겨? 돈 챙겨. 그게 반대급부예요. 반대급부. 이해되세요? 급부. 이걸 무슨 급부? 반대급부. 세상에는 반대급부가 다 있어요. 그죠? 예. 사랑에는 없죠. 사랑에는 반대급부가 없어요. 거래는 뭐가 있어? 거래에는 반대급부가 있어요. 반대급부. 매매라는 거는 반대급부를 챙기는, 이거 챙기는 거예요. 그죠? 증여는요. 증여는 반대급부 챙겨 안 챙겨? 그냥 주는 거예요. 그거는 반대급부가 없는 거예요. 무상이니까. 근데 매매는 뭐를 챙기는 거예요? 반대급부. 이거 받는 거예요. 이거 받으려고 내가 이거 주는 거거든. 그럼 이 급부하고 반대급부가 균형이에요? 현저히 공정을 잃었어? 10억짜리를 4억에 지금 받잖아. 4억 받고 넘기잖아. 그럼 뭐 하고요? 급부하고 반대급부가 균형이에요? 불균형이에요? 거기다 써보면 되는 거예요. 급부. 급부가 뭐예요? 땅.
반대급부는 돈. 조금이에요? 현저히 불균형이에요? 현저히 불균형이에요. 이게 불균형해. 그죠? 그럼 이것만으로 돼요? 주관적인 거 있어야 돼요? 주관적인 거, 이 셋 중에 하나. 또는이니까 셋 중에 아무거나 하나요. 그죠? 여기서 무경험은 뭐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사회생활 일반의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무경험이었다 내가.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 질문 드려요. 세 가지요? 한 가지요? 네? 세 가지요? 한 가지요? 이거 시험에 나와. 또는이죠. 또는. 또는이라는 건 뭐예요? 그 중에 한 가지면 돼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면 돼요. 한 가지. 이걸 입증하면 돼요. 이걸 입증하면. 입증하면 이 거래는 뭐가 돼? 이 거래는 불공정하니까 무효다. 이게 무효다. 됐나요? 요거예요. 요거. 불균형하고 이거야. 이거 중에 한 가지만 입증하면 무효가 된다. 됐나요? 이게 백사조입니다. 그럼 불공정한 이런 불균형한 거래 하지 마라. 그럼 여기서 폭리는 누가 취한 거야? 폭리를 취한 사람은 B가 폭리자고 얘가 피해자죠. 얘가 피해자, 얘가 폭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래가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 이게 검은 거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됐어요? 예.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그럼 이 땅 판 이분은 이게 무효라는 거 입증하면 이 매매가 무효다, 불균형하다. 불균형하고 내가 궁했었다. 그럼 이거 뭐가 돼요? 무효죠. 그럼 이 땅 파는 분은 땅 찾아 못 찾아? 땅 찾아올까요? 못 찾아올까? 무효니까 찾아 못 찾아? 찾아올 수 있어요. 이게 무효니까 땅 찾아올 수 있어. 준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돌려받을 수 있어. 그죠? 근데 땅 줘 그랬더니 B가 뭐라는 거예요? B가 매수자가 미안한데 내가 지난달에 C한테 팔았어. 그죠? 그럼 땅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B. 계약자가 가지고 있어요? 계약자 아닌 제3자가 가지고 있어? 제3자라고 그래요. 계약자를 당사자라고 그래요. 계약자를 뭐라고 그래요? 당사자. 당사자를 뺀 나머지를 뭐라고 그래? 제3자. 이 제3자가 땅을 가지고 있어. 그죠? 그럼 A는 누구한테 가서 달라고 그래요? C한테 가서 땅 내놔. 왜요? 이 거래가 뭐라서 이 매매가? 부당거래죠? 부당거래는 무슨 무효?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야 이게. 절대적 무효. 그럼 A는 누구한테 가서요? C에게 가서 땅 뺏어 못 뺏어? 왜? 절대적 무효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한테 이게 무효라는 걸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땅을 B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C가 가져도? C가 가지고 있어도 A는 못 찾아와요? 땅 찾아와요? 찾아올 수 있어. 이걸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절대적 무효. 그럼 C가 또 팔았다면 누구한테요? D한테 또 팔았다고 그러네. 그럼 얘는 누구한테 가서도요? D한테 가서도 찾아 못 찾아? 그게 무슨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계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걸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감 잡았어요. 자, 이게 불공정한 법률행위 됐습니다. 예, 쉬셨다가 이제 의사표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기 전에 이 목차만 한번 보고 가요. 목차. 이 목차가 중요해요. 목차가. 민법은. 자,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법률행위는 여기에요. 법률행위의 목적 파트예요. 목적. 이 목적이 유효하려면, 이게 유효하려면 첫째, 확정돼야죠. 확정. 정해야죠. 돈이나 아파트를 정해야 돼요. 몇 동 몇 호. 이때 돈 정하는 거를 계약 시에 꼭 정해놔야 돼? 안 정해도 돼? 안 정하고 입주할 때 추첨해가지고 정하면 돼. 오케이요? 그 다음 계약이 가능해야죠. 가능의 반대를 뭐라고 그래요? 불능. 불능에는 두 개가 있다. 투 타입이. 첫째는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두 번째는 후발적 불능. 두 개만 기억해. 두 개만. 나머지는 나중에 해. 나중에. 또 해요. 이거 다음 순환 그 다음 순환이 계속 파고 들어가. 민법은 점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바닥 볼 때까지. 그 다음 세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이 계약의 목적이 뭐여야 돼? 적법, 법을 지켜야지. 적법에는 법규에는 두 가지 법규가 있어요. 강행법규하고 임의법규. 그죠? 강행법규는 강제 규정이고 임의법규는 임의대로 하는 거. 내 임의대로 하는 거. 내 맘대로. 그죠? 임의법규. 특약이 우선하는 거. 그 다음 타당성. 타당성에서 몇 가지 하셔야 돼요? 103조. 그 다음에 이중매매. 그 다음에 이게 다 뭐야? 타당하냐 안 하냐 이게. 거래가 타당혀 아니요? 첩계약 타당혀 아니야? 첩계약. 타당하지 않아요? 타당하지 않죠? 무효야. 이중매매는 원칙은 유효야 무효야? 원칙은 해도 되죠? 근데 언제 안 돼? 언제? 적극가담하면. 두 번째 거래하는 애가 적극가담하면 안 돼. 그죠? 예외가 있어. 예외. 불공정한 거래를 폭리행위라고 그래요. 그죠? 이거 유효야 무효야? 이것도 무효. 예, 이게 첩계약도 무효. 이것도 얘가 적극가담하면 무효. 뭐 하면? 적극가담하면 무효. 폭리행위도 뭐가 돼요? 무효. 이게 세 가지가 무효가 되는 거네. 이게 무효가 되는 거는 다 뭐 때문에요? 이게? 타당하지 않아. 거래가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아. 윤리적이지 않아. 감 잡았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뿌리가 어디야? 뿌리가? 타당성 문제야. 타당성. 뿌리가 이게. 오케이요? 아, 요거 아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요게. 다 요 세 가지는 뿌리가 뭐에 있는 거다? 타당성에서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다. 타당하냐 안 하냐 이거야 다. 됐어요? 아, 요거 알면 아주 중요한 뿌리 하나 챙기고 가는 겁니다. 이거 아는데 보통 수험생 한 5월달이나 돼야 알아, 내년에. 그러면 103조 이중매매 104조는 다 뿌리가 뭐에 시작된 거다? 타당성. 그 중에서 목적이 타당하냐 안 하냐. 감 잡았죠? 오케이. 쉬었다가 의사표시로 넘어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